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통합사회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예비 고1 학생들을 위해서 통합사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선생님이 3가지만 설명을 해줄 건데, 우선 첫 번째,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려면 우선 그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가진 과목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통합사회의 특징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은 사실은 내신으로도 통합사회 시험을 보지만 3학년 되면 수능으로도 또 통사를 본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이제 수능 얘기까지는 안 할 거고, 여러분들이 당장 입학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내신 통사에 대해서 그 특징과 학습법 가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통합사회는 어떤 과목이냐? 이름에서 사실 너무 티가 많이 나요. 사회인데 통합된 사회래. 그건 뭔 말이냐면, 원래는 우리 그 사회 과목들이 계열이 다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일반 사회에 경제도 있고 사회문화도 있고 정치와 법도 있고 뭐 이런 과목들이 있었고, 지리에는 지리에는 윤리가 있으면 안 되지. 지리에는 한국지리랑 세계지리 이런 게 있었고, 윤리에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들이 있었는데, 통합사회는 이 모든 과목들에서 일부 중요한 내용을 조금씩 끄집어와서 짜집기 해놓은 과목이다. 그래서 통합된 사회다. 이름이 통합사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의 폭이 넓은 편이겠지. 다만 기존에 있었던 분과형 과목들에 비해서 깊이는 크게 깊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과서 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쌤이 여기다가 역사 이렇게 괄호를 쳐놨는데, 이거는 왜 괄호를 쳐놨냐면 그 원래 역사 계열의 과목들도 있단 말이야. 동아시아사, 세계사 이 과목들도 있는데, 통사에는 그 역사 계열의 과목들은 내용이 아주 적어요. 거의 없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그냥 괄호를 좀 쳐놨어. 자, 넘어가서 그거 이제 설명해 주려고 예시 갖고 온 건데, 이게 뭐냐면 이 가이드를 이용해서 깨알 홍보인데요. 이게 쌤이 이제 올해 2026년도에 쓸 내신 통합사회 교재야. 그래서 목차만 좀 볼게요. 자, 목차를 보시면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다.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뭐야? 기존의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거기서 갖고 온 내용들이고요. 이게 뭐냐? 자연환경과 인간은 세계지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와 다양성은 뭐 세계지리 내용도 있지만 그 안에 사회문화 내용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말 통합적인 과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통합사회 시험상의 특징인데, 이게 너네한테 엄청 중요한 내용이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서 이거 하나만 안 까먹고 기억하고 가도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야. 자, 이거 뭐냐 하면요, 필수 이수 학점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쌤이 가지고 온 거거든. 나 여기서 막 뭐 어렵게 뭐 공통 뭐 써 있는데, 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하나야. 여기 들어가 있는 숫자가 똑같으면 그 과목들끼리 반영 비율도 똑같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막 지금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 이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일단 누구나 좀 안정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전형이 되게 여러 개가 있어. 뭐 학종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뭐 논술도 있고 모시기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그치만 그 모든 수시 전형들의 기본 베이스 무조건 잘하고 가야 되는 건 아마 시험 성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내신 등급을 잘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을 여러 가지 과목을 본단 말이지. 국어도 보고 뭐 수학도 보고 다 봐요. 근데 얘들아, 너네 생각을 해봐. 나의 1학년 내신 총 등급을 산출할 때 과목들 중에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은 뭘까? 보통 쌤이 이렇게 물어보면 국어요, 수학이요, 영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 맞진 않고, 뭐냐면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너네가 그 국영수를 주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는 비주요 과목, 비주류 과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텐데, 나도 뭐 그거에 대해서 야 어떻게 사회가 막 비주류야 이렇게 말하진 않아. 나도 인정해. 그치만 나라에서 정해놓은 반영 비율은 어때?
똑같습니다. 국어도 8, 수학도 8, 영어도 8, 통사도 8 이렇게 적혀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평소에 국영수가 중요해 이것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국어, 수학, 영어만 드립다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통사는 대충 벼락치기를 하고 시험 보러 가. 그러면 여기서 점수가 깎여 먹을 거고 등급이 깎여 나가겠지. 그러면 나중에 내 성적표를 봤을 때 나 분명히 국영수 잘 관리한 것 같은데 나의 총 등급이 왜 깎여 나갔지 하면 여기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꼭꼭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얘들아, 어떤 학교는 더 심한 학교도 있어. 실제로 쌤이 이제 2026년도에는 학교별 내신 수업은 하지는 않을 거지만 현강에서 선생님이 기존까지는 수업을 해왔단 말이지. 근데 쌤이 담당해서 수업을 했던 학교들 중에는 심지어 통사 반영 비율이 국어 반영 비율보다 더 높은 학교도 무려 2개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가 정말로 잘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됐지요? 근데 여기서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만 더 말할게. 근데 얘들아, 이게 막 되게 부담스럽게 느낄 게 아니라 오히려 얘를 전략적으로 활용해도 되는데 봐봐, 내가 평소에 수학을 너무 싫어하고 수학이 너무 약해. 아무리 수학학원을 다니고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도 워낙 수학 잘하는 애들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자꾸 경쟁에 밀리는 거잖아. 그럼 차라리 뭘 잘 관리하는 게 좋아? 통합사회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 점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깎여먹는 등급을 통합사회를 잘 관리해서 만회시킬래? 이렇게 전략 과목으로 활용해도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지? 요 슬라이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거 말씀을 드릴 건데, 얘들아 봐봐. 아까 통합사회라고 했잖아. 이 안에는 지리 내용도 있고 윤리 내용도 있고 일반 사회 내용도 있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모든 계열의 과목을 다 전공하시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리교육과를 나온 쌤이야? 그럼 지리교육과 졸업해서 평생 한국지리, 세계지리만 수업을 해왔던 거고, 예를 들면 나는 윤리 전공이야. 그럼 나는 평생 윤리 수업만 해왔던 거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기면서 이거 수업해 라고 현장에 던져주니까 선생님들은 처음에는 너무 당황을 했어. 왜? 나는 평생 지리만 가르쳤어. 근데 교과서 열어보니까 경제도 가르치라 그러지, 사회문화도 가르치라 그러지, 법까지 가르치라 그러지. 근데 모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너희가 입학하게 될, 너희가 다닐 모든 고등학교에서 100%다 공통된 수업 방식인데 결국 선생님들은 팀티칭을 하시게 됩니다. 윤리쌤, 지리쌤, 일반사회쌤이 팀을 이뤄서 애들 수업에 들어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또 오해하면 안 돼. 뭐야, 팀티칭이 말이 돼? 어떻게 3명의 쌤이 이렇게 다 같이 손잡고 들어와서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통합사회가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수업이 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중에 하루는 지리쌤, 하루는 일반사회쌤, 하루는 윤리쌤이 들어온다라는 소리고, 일반적으로 3선생님이 들어오시고요. 적으면 2쌤이 들어오실 때도 있어. 근데 내가 본 많은 학교는 4명의 선생님까지도 봤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근데 이 팀티칭에서 아주 큰 너희를 괴롭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너네가 선생님한테 감정이입을 해봐. 자, 나는 지리쌤이어서 팀티칭으로 1학년 통사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근데 교과서를 열어보니까 일단 1학기 동안 통합사회 1, 그 챕터만 공부를 해요. 근데 그 통합사회 1 중에서도 지리쌤인 내가 수업할 수 있는 단어는 고작 1~2개밖에 안 돼. 그럼 고작 그 1~2개의 단원으로 1년 내내 수업도 해야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까지 봐야지, 애들 변별까지 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통합사회 교과서 안에 들어있는 자기가 담당하는 파트, 지리 파트의 내용이 충분할까? 너무 부족하게 느껴질까?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 이걸 뭘 어떻게 1년을 이것만 갖고 가르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여기 나와 있죠. 학교 프린트, 선생님마다 본인이 직접 프린트를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로 수업을 하십니다. 거의 모든 학교에서 통합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학교는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겠지. 그러니까 결국 너희는 학교쌤이 만들어주신 프린트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학교 프린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게?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잖아. 근데 선생님은 평생 한국지리, 세계지리 수업을 했었지. 그럼 자기가 원래 원사탐에서 가르쳤던 내용을 그대로 1학년들 유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너희는요, 기존에 있었던 원사탐 과목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쌤이 실제 내신 문항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얘들아, 이게 막 엄청 어려운 학교, 특별한 학교에 기출문제가 아니고 정말 일반적인 경우다. 자,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 우리 분명히 지금 통합사회인데 뭐 지구 과학 시간이 아닌데 뭐 북반구 나와 있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 대기대순환 막 이런단 말이야. 애들 이거 뭐냐 하면 통합사회 교과서에서는 아예 안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지구과학이랑 세계지리에 나오는 내용이거든. 근데 이걸 실제로 수업하는 학교 엄청 많고 이렇게 시험에까지 내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뭐 사막의 형성 원리인데 이것도 통사 교과서에 없어. 세계지리 내용이고요. 이거는 경제 파트 내용인데 물론 경제 파트의 내용 자체는 있지만 시험 유형을 고3 경제 유형을 그대로 갖다 낸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능 경제처럼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통합사회? 에휴, 중학생 때까지는 사회 쉬운 과목인데 벼락치기 과목인데 대충 하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이렇게 어려운 고3 유형, 수능 유형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서 첫 시험에서 굉장히 뒤통수를 많이 맞게 돼. 알겠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결국 너희는 실제 내신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뭐다? 내신형 문항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학교쌤이 갖고 오는 내용에 대한 수능형 문항, 고3 유형 문항까지도 많이 연습을 하고 가셔야 기본적인 거, 변별력 문제 다 맞춰서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 좋아.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선생님이 슬라이드에 만들지는 않았는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 우리 1학년 친구들은 뭐 고교 5등급제, 고교 학급제가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면서 1등급 받는 걸 조금 되게 1등급 아무나 받지. 10% 안에 내가 못 들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해. 근데 그거 정말 큰 오산이야. 큰 오산이야. 봐봐. 우리 그 한 반에 25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냥 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한 반 기준으로라고 치면 원래 기존 9등급제에서는 내가 1등급을 받으려면 25명 중에 4%니까 1등을 했었어야 돼요. 맞지?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면서 10%가 1등급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 반만 기준으로 치면 25명 중에 나 몇 등 안에는 들어야 1등급 받아갈 수 있게? 25명 중에 10%니까 2.5. 다시 말하면 2등 안에는 들어야 1등급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너네 반에서 맨날 1년 내내 2등 안에 들기 쉬울 것 같아? 1, 2, 1, 2, 1, 2 이거 둘 중에 진짜로 그거 쉽지 않아. 봐봐, 이거 고3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통합사회를 너무 만만하게 보고 가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자, 오늘 쌤이 말한 것 중에 딱 2개만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뭐다? 반영 비율, 국영수랑 똑같거나 더 높은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내신 통사 잘 보려면 그냥 통합사회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절대 부족하고 유인물 내용, 다시 말하면 3학년 원사탐 과목이랑 연결되는 내용까지 완벽히 연습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됐을까? 자,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일단 첫 번째, 겨울방학은 너무 공부하기에 좋은 시간이에요. 학교에서 그 잡아먹는 시간이 없잖아. 무려 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겨울방학을 활용해서 일단 통합사회 1, 2 전범이지. 1년치의 개념을 한 바퀴 돌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야. 너네가 진짜 어려워할 만한 거는 수능형 문제, 수능 심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겨울방학 때 미리미리 많이 연습을 해놓으세요. 알겠지? 이거는 그리고 학기 중에 가서 다시 한번 오답하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야지 너네가 충분히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한번 하고 끝나면 분명히 틀려. 이거는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적으로 학기 중에도 하고 겨울방학 때도 미리 하고 이렇게 학습할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이해됐지? 자, 근데 또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 아니, 선생님, 오케이, 어렵게 나오는 거 알겠고요. 수능형 문제, 원사탐 문제 나오는 거 알겠는데, 근데 저는 학생이니까 통합사회 안에서 수능형 문제랑 연결되는 그 단원, 그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학생이니까 우리 통합사회 안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뭐가 고3 유형으로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알려줘요? 그건 내가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건 얘들아 선생님이 아주 이제 뭐랄까 정성스럽고 알차게 강의를 준비를 해놨다. 사실 이게 학습 가이드 영상이라 가지고 내 강의를 홍보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쌤은 이제 통합사회를 이제 1학년 기본 교재도 있고 심화서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본 교재에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좀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거, 원사탐이랑 연계돼서 나올 수 있는 거를 올해 특히나 더 알차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과 함께 해주면 저절로 대비가 된다라는 거는 살짝 알아주세요. 됐지? 그래서 홍보는 이제 끝. 학습 가이드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학기 중에 가면 너네가 겨울방학 때 한번 공부해놨던 내용 또 머리에서 휘발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가 공부했던 개념 교재를 한번 쓱 다시 쭉 눈으로 읽어보고 내가 이런 걸 틀렸었지? 틀렸던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복습을 했으면 이제 문제풀이로 학기 중에는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복습도 저절로 되고 문제풀이 연습도 동시에 되니까 일석이조겠지. 그래서 학기 중에는 문제서를 통해서 문제풀이 해주시고 아까 말했던 거 심화 어려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틀렸던 것들 다시 풀어보는 오답 연습을 해줘.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변별력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을 거고 다만 중요한 거 어쨌든 통합사회 지금 내신이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 수업입니다. 자, 너희 학교 수업에서 나눠준 프린트지. 그 중에서 여기서 안 다뤘던 정말 우리 쌤만 독특하게 가르쳐준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는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정말 꼼꼼하게 암기를 해서 주관식으로 나와도 답을 충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빈칸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는 전체 나랑 하고 요것만 자기가 마지막으로 챙겨주면 된다는 소리야. 됐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수행평가인데, 우리가 아무리 지필평가 잘 봐도, 수행평가 정말 대충 하는 그 친구들이 있다? 이거 진짜 열심히 공부해놓고, 막 까먹어, 심지어. 오늘 수행평가였어요, 막 이래. 얘들아, 그러면 이거 반영 비율 높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옛날에 쌤이 이제 수업했던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진짜 컸어. 그러니까 여기서 깎여 먹으면 아무리 지필평가 잘 봐도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고요. 쌤이 절대로 너희 뭐 과외쌤도 아니고 실제 현장쌤도 아니니까 이거를 챙겨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본인이 꼼꼼하게 언제까지 기일인지 어떤 거 해가야 되는지 평가 기준은 뭔지 잘 챙겨서 완벽하게 수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1학년 동안 통합사회로 내신이 깎여 먹을 일은 없다. 수시 발목 잡을 일은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의 성공적인 출발, 성공을 부르는 주문. 성공적인 출발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지금까지 쌤 얘기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는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자. 안녕.